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53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코스피 200 지수부터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6개월봉 상단선 여기 있습니다. 6개월봉 상단선 여기 348.4 정도에 있어요. 348.4. 근데 6개월 봉이니까 1월, 6월, 7월, 12월이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 봉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단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개인이 매도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7, 8, 9 합쳐가지고 지금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냐? 아니요. 매수해요. 5조 5,868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선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48.4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2640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다요. 여기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팔아야 돼요. 근데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팔려면 결국엔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걸 팔아야 돼요. 개인이 지금 5조 5,868억의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매수한 주식이 삼성전자가 아니야. 포스코예요. 네? 포스코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도를 했고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건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파나요? 개인은 포스코 홀딩스 안 팔아요. 개인은 포스코 홀딩스를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개인은 포스코 홀딩스를 전혀 팔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9월 13일에 72억 팔았다가 9월 14일에 145억을 팔았어요. 이것만 보면 파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날 559억 사고 오늘도 604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포스코를 모아가요. 이거 300조 간다고. 300조 갈 기업이라고 계속 모아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은 현물을 매도하기 어려워요. 개인은 현물을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상단선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348.4, 2640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차트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기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자리에서 밀렸죠. 밀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 전분기 종가는 337.95예요. 337.95인데 337.95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하락 유리, 위에서 마감하면 상승 유리예요. 지금 340.67이기 때문에 뭐 하루면 갈 수 있어요. 응? 하루면 갈 수 있다고. 337.95가 뭐 3%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거래일 중에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 오르면 상방이고 하루 내리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계속 시간을 보면서 추이를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 대폭락한다, 이건 무조건 하락이다, 킬러 C파다, 대공황이다, 아직 그렇게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전분기 종가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보고 뭐 킬러 C파 타령을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올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킬러 C파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여드렸죠? 요걸 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으로 보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331.95 자리에 상단선도 없고 하단선도 없어요. 하단선은 331.64에 있고 상단선은 343.2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단선으로부터도 벗어났고 하단선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르든 내리든 자유로운 거예요. 단 상단선 찍었습니다. 343.23 위로는 매도용이라고 그랬고 실제로 왔죠. 왔다가 지금 밀렸어요. 월봉의 상단선 영역에 도달했어요. 금요일 날 도달했습니다. 금요일 날 도달했는데 343.23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이거 상방이니 빨리 인정해라. 이거 상방 아니냐. 고보스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인정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겠어요. 상단선만 가면 난리 나요. 상단선만 가면 고보스를 손절을 못 해가지고 상방으로 갈아타질 못 해가지고 계속 그냥 안전우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힘듭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상단선만 가면 그래요. 지금까지 상단선 가가지고 거기 딱 매도치기 좋은 자리 가면 상방 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합니다. 피곤해. 지금 이제 매도 영역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매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도할 분들은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됐고, 지금은 그냥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단선으로 갈지 다시 상단선으로 다시 올라갈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37.64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전분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일까지만 유지시켜주면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봉은 언급할 게 없어요. 왜? 위에서 누르는 힘 약해. 그래서 이건 주봉에서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 때문에 내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단선은 338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38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에서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주봉을 믿는 분은 그렇게 매수하시면 되고, 난 주봉을 못 믿겠다 그러면 주봉 패스하시고 337.64에서 325.74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내려오는 시간과 반등하는 시간 다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종가는 337.95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331.64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서 337.95 위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고민하시라는 거고. 자, 일봉은 어떤 상태냐면, 어제 저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가를 깼다고. 금요일 저가를 깼기 때문에 목표가가 생겨요. 최저가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가가 하락했는데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바닥이어야 되거든요. 얘가 바닥이든가 얘가 바닥이어야 되는데 바닥은 얘예요. 그러니까 얘 저가를 깨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최저가 모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수요일날 화요일 저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그냥 양봉 나는지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 다 됐죠. 그러면 제가 6개월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월봉, 3개월봉, 주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2주봉을 보여드리면, 지금 2주봉은 상단선 다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2주봉은 더 내려야 돼. 2주봉은 더 내려야 된다고. 2주봉 하단선 찍은 적도 없어요. 337.75 이게 지금 월봉의 하단선이죠? 근데 그게 주봉의 하단선이에요. 2주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2주봉과 그 다음에 월봉을 봤을 때는 지금 매수 가치는 0이에요. 보유 가치만 있는 거고, 매도를 하실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는, 아직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3일봉은 지금 하단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봉으로 보면 매수, 2주봉으로 보면 매도. 3일봉은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죠. 3일봉은 수요일까지고 2주봉은 금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틀 더 여력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기도 곱보스가 있어요. 곱보스가 있어. 그래서 여기 곱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개월봉부터 갑니다. 6개월봉 본 적이 없으시니까 6개월봉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선 여기 있어요. 하단선 2395원 아래가 매수 영역입니다. 상단선은 없네요. 자, 3개월봉. 3개월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한 건 3개월봉 때문에 반등한 게 아니라 6개월봉 때문에 반등한 거고, 지금 상단선은 위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2880원에 있습니다. 자, 종가가 2540원이죠. 2540원. 여길 넘으면 이제 상방이 되는 거예요. 여길 넘으면. 그쵸? 거의 근처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7거래일 동안 이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아주 작은 악재 하나만 떠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봉. 월봉은 여기가 하단선이죠. 하단선. 예, 이건 다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아직 상단선 찍지도 않았어. 하단선만 찍었기 때문에 매수 영역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주봉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주봉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없잖아요. 예. 목표가는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2,565원까지. 근데 2,565원을 간다라는 거는 예, 분기봉이 상승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까지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가 지키고 2,565원 위에서 끝나면 완전 땡큐. 자, 이주봉. 이주봉은 2,545원도 아직 하단선입니다. 예, 2,545원도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봉은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여력이 있다. 예? 올라가면 땡큐예요. 자, 3일봉. 예, 3일봉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뭐냐면 월봉하고 이주봉은 좋아. 예? 월봉하고 이주봉은 좋은데 월봉은 앞으로 7거래일 남았고 이주봉은 앞으로 4거래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봉이 일단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은 일단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 두 개의 봉이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건데 하락을 막아주는 거지 상승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를 끄집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밀어 올리는 건 돈이지 돈. 예? 돈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단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건 매수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월봉은 2,465원 아래가 매수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봉은 예, 여기도 2,445원 요 아래로 예, 매수 가치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위는 사실은 하단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돈으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릴 건 다 해드렸죠.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네, 이것도 좀 자, 지금 개인이 5조 5천억 매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기로 7, 8, 9.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반기봉의 하단선을 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반기봉의 하단선. 그게 아까 가격이 2,39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395원은 이제 방어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 거고, 이걸 이제 9월 달만 따로 떼서 보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지금 개인은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매수를 해야 돼. 예? 고버스가 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1조 2,533억을 돌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건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투자가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버스가 올리려면 금융투자가 이거 던져야 된다고. 예? 금융투자가 던져야 된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보면 여기 개인이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6,300억인데 매도를 미니를 한 4,300억인가 매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실질적으로 2천억도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선물 매수는 2천억도 안 되고 현물은 4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이 됐어요. 하락세가 강하다가 아니라 상승세가 완전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예,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제가 그 고포 탈출해서 비교해 드렸죠. 2021년도 8월 달에 흐름에서 3거래일 동안 선물을 3.9조 샀고 현물을 증권이 1.8조 원인가를 샀는데, 예, 그 다음에 매도했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8월 4일까지 매수하고 8월 5일부터 쭉 매도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다고. 근데 그렇게 올라올 때 찍었던 자리가 월봉상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이었다고. 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경험을 했던 케이스라 쉽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지금도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3조 원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현물은 증권이 2조 원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예?
2조 원 정도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만요. 9월 14일 13일부터 예. 보시면 증권이 2조 원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권이 2조 원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3조 원을 매수했는데 예. 지금 9,400억을 던진 거잖아요. 예. 9,400억을 던졌는데 그때하고 다른 거는 중간에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지금 9,400억을 털어낸 거니까 예. 매수세가 상당히 약화돼 있고 월봉의 상단선을 이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월봉의 하단선을 찍느냐, 그게 관건이니까. 그럼 월봉의 하단선 쪽으로 가면 월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분기봉도 같이 망가진다고요. 이 두 개의 봉이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그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뭔가 이슈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너무 상승장을 쉽게 보세요. 뭐 조금만 오르면 상승장이래. 네? 조금만 오르면 상승장이라고 계속 외쳐대고 또 반대로 조금만 내리면 또 하락장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3개월 동안 움직인 게 없잖아요. 네? 지금 3개월 동안 움직인 거 없다고. 왜냐면 거의 십자봉이에요. 응? 지수도 십자봉이고 고포스도 십자봉이에요. 그 얘기는 움직인 게 없다고. 그리고 전분기랑 비교해서도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니고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면 상방, 내리면 하방 이러면서 계속 본인의 심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데 아직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명확한 사인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데 투자자는 미리 머릿속에 하루의 흐름, 일주일의 흐름만 보고 이게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뭔가를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승장, 하락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봉 하나 움직이면 상승장이 되고 봉 하나 내리면 하락장이 되냐는 거예요. 예? 봉 하나 올랐다고 앞으로 지수가 3,000 가고 3,300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음날 내릴 수도 있다고. 그죠? 그리고 봉 하나 내리면은 뭐 코스피 2,000 가고 1,400 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른다고. 응?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결론이 나야 포기를 하든지 계속 끌고 가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안 났는데 왜 자꾸 결론을 지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조금 더 이룰 수도 있죠.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해야 될 만한 위치에 도달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포기 못 하는 거죠.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건. 하방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제가 금요일 날 들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그냥 막 판단을 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오를 수도 있고 본인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신뢰하고 가져갈 거냐죠. 내가 선택한 게 틀린 걸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게 맞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틀린데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리는 시점이 어디냐죠. 내가 지금 상방을 본다. 그럼 내가 상방을 언제 팔 거냐는 거예요. 예? 언제 팔 거냐지. 그 팔려고 할 때가 지금보다 높다면 지금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리인 거죠. 어쩌면 사야 될 수도 있다고요. 반대로 나중에 지수가 많이 빠질 거야. 지금 오르더라도
그럼 지금 오르는 것 때문에 고버스를 손절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매수해야 될 수도 있다고. 왜? 나중에 더 빠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을 일봉 보고 하냐는 거예요. 예? 그 판단을 어떻게 일봉 보고 하냐고요. 내가 2달을 기다려야 될지, 석 달을 기다려야 될지, 넉 달을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일봉을 보고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왜? 일봉은 아무리 멀리 봐도 10개 이상 못 봐요. 내 이 시점에서 10개 앞봉 이상은 예상할 수가 없다고.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면 10개 봉이라고 해봤자 고작 2주인데 2주 앞에 미래 이상은 가늠할 수도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큰 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 예, 분기봉, 반기봉을 보는 건 시간을 넓히는 거예요. 봉 하나가 6개월이고 봉 하나가 3개월이면 분기봉 하나 잘 보면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봉을 보는 거지. 예? 작은 봉을 보고 계속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바꾸면 다 바뀌어요. 예? 하루에 지수 4% 올려봐. 그러면은 일봉 하락키면 싹 다 망가져요. 반대로 지수 4% 빼봐요. 그러면 다 망가질걸요, 일봉은? 그러니까 돈에 의해 일봉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일봉은 너무 쉽게 파괴돼.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논리를 짠다라는 게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주봉이나 월봉을 왜 보겠어요? 주봉 10개면 10주예요. 10주면 3개월이라고. 예? 2.5개월. 예? 2.5개월 돼요. 10주면. 10개월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랑 주봉을 섞어서 보면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구조는 대충 보여요. 대충 보인다고. 그럼 변화가 생기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고, 예,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감으로, 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루는 시간 단위가 크잖아요. 근데 일봉을 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분은 봉 하나 바뀌면 또 말을 바꿀 거거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조금 큰 봉을 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큰 봉을 보는 훈련. 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일반 주식에 비해 변동성은 진짜 작아요. 진짜 작다고. 주식은 하루에 30%도 가. 고포스나 레버리지 30% 간 적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10%도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려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의해서 가격이 깎이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접어두고, 예,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상폐되지 않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때 너무 일봉에만 몰입해가지고 거래 전략을 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7거래일 남았잖아요. 저는 지금 무승부라고 봐요. 응? 지금 상태가 저는 무승부 상태라고 본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양쪽 다 존재해요. 단 월봉 이상은 하락에 유리해. 월봉 이상은 하락에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은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월봉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고 분기봉도 아직 하락에 유리해요. 왜냐면 하단선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유리한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들이다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만 매도해주면 충분히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고포수 투자자들은 아직도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 남은 7거래일 동안 잘 관찰을 해보는 거죠. 7거래일이 지났는데 원하는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위로 가기 힘들다고. 왜? 개인이 현물을 너무 많이 매수해가지고 위로 가기 힘들어요. 2642로 가기 힘들고 348.40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고포스를 들고 있는데 300
40이에요. 그럼 여기서 8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를 그렇게 대량으로 매도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300조 갈 거거든. 예? 300조 갈 기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포스코 팔겠어요? 안 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위로 올라가는 건 뭐 어떻게 되든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판단인 거죠. 그럼 위로 8포의 손실을 감당하면서 아래쪽으로 재수 좋으면 무한대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 의사결정해가지고 고버스를 정리해야 되냐? 그건 이제 본인이 잘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수가 오르면 제 논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수가 오르면 너는 틀린 거고 왜 고버스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냐는 소리밖에 안 듣게 되는 거죠. 하락장은 굉장히 급하게 와요. 하락장은 굉장히 급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와요. 안 오니까 문제지. 오면 속도가 겁나게 빠르다고. 막 하루에 지수가 2%, 3%, 4%, 7%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걸 연속으로 뺀다고. 그 연속으로 빼는 거 뭐 쳐맞아봐요? 그러면 예, 정신없어요. 예, 그런 위치에서 굿버스를 산다? 못 사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레버리지를 사게 돼 있어. 왜냐면 싸니까. 싸니까 산다고. 근데 싸니까 계속 빠져요. 그게 하락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굿버스를 팔아야 될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위로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아직 정확하게 위로 가겠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킬러 시파, 대폭락, 그죠? 대공황 이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차트를 보고 그런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예, 징후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제목에다 써놨잖아요. 킬러 시파, 예, 뭐죠? 뭐라고 써놨는데? 대폭락이라고 써놨나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예. 사실 그게 이제 어그로 끌려고 제목을 그렇게 쓴 거지. 예? 지금 그런 징후가 있냐는 거예요. 아직 없다고. 예? 아직 없다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단 미국 지수가 갑자기 다우가 1000포가 빠져야 돼. 예? 다우 지수가 딱 하루에 1000포 이상 빠진다고. 그러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다우가 1000포 빼야 돼. 다우가 1000포 빼도 되고 1700포 빼도 되고 그 정도의 타격이 와야 이게 예, 킬러 C파지. 예? 뭐 200포 300포 내리고 뭐 나스닥 200포 300포 내리고 다우는 뭐 400포 빠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거는 다우 지수가 만일 때나 그런 거지. 다우 지수가 만인데 400포가 빠졌어. 그럼 지수 4% 빠진 거잖아요. 지금은 34,000이 넘는데 300포 빠져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1000포 이상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킬러 시파를 떠들만 한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뭐 맨날 킬러 시파 타령을 할 수가 있어요? 못 한다고. 지금은 분기봉의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예. 분기봉의 종가가 하락하면 킬러 시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공황 떠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대폭락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차라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기봉 종가도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락 떠들어봐야 예, 조롱꼬리만 되는 거예요. 예? 킬러 시파? 킬러 시파가 횡보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징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잘하면 이번 주 내에 이게 지금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한 모양새를 봐서는 잘하면 내일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으로만 방향을 잘 잡아주면 말이 씨가 된다고. 예, 제법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을 은근슬쩍 킬러 시파를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제 지수가 빠지면 요 제목 가지고 또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결론은 뭐냐? 외국인이 선물은 거의 제로 세팅 한 거예요. 현물은 매도했어. 지금 증권이 현물을 던지면
제가 보기에 하락하기 딱 좋은 환경까지 왔어요. 7거래일 동안 337.95 아래로만 빼주면 저는 남은 10월, 11월, 12월 중에 한번 쏟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에서 아직 고퍼스를 포기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고퍼스를 무조건 들고 가서 대박 나세요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결정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